S는 세단이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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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V는 그 versatility. 이게 다목적, 다용도. 아, 다목적. 네. 그래서 XC가 SUV고 그렇죠. 그 중간에 V가 있는데 예. 양다리를 걸치는 그렇죠. 뭐 이놈도 저놈도 아닌 박쥐. 양다리입니까? 그래서 다 한다. 예. 한다.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를 영어로 이제 크로스오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크로스오버가 그런 뜻이에요. 형식 파괴. 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실용적인 차고 유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S90 세단을 이제 외관 형태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SUV XC90을 좀 낮춰서 예, 약간 좀 크기 부담도 좀 없고 짐칸도 좀 그 승객석도 충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차인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네. 차들이 미국에서 인기 있고요. 지금 이 하부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볼보의 그 유명한 드라이브 E 어. 파워트레인입니다. 어. 예, 볼보의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 네. 디젤하고 가솔린을 통합하는 통합형 파워트레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부품이 25%, 유사 부품이 50%, 그다음에 25%만 달라요. 그러니까 블록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굉장히 이게 유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젤하고 가솔린은 이 압축비도 다르고 엔진 구조 자체도 다르고 또 DPF라는 게 또 디젤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젝션이라는 게 이제 아이아트라 그래서 디젤 경우에 예, 디젤 경우에 아이아트라 그래서 그 인젝터 하나하나당 마이크로소프트 그 컴퓨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대 한 번 분사할 때마다 9번씩 조절하는 네, 그런 뭐 프리 분사 뭐 그 포스트 분사 뭐 파일럿 분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보통 6번 하는데 얘네들은 9번 세밀하게 2500바로 보통 그 디젤이 1800바 쓰는데 굉장히 높겠어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엔진하고 크게 형상이 다르질 않아요. 이게 왜 좋으냐면 네. 디젤 엔진은 폭발력이 굉장히 세니까 압축비 높게 가니까 블록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써야 돼요. 근데 그걸 공유를 한다 그러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도 좀 낮고 폭발력도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구성이 이제 엔진 입장에서 그 블록 입장에서 봐서는 네. 와 이거 개꿀이네 이러면서 개이득이죠. 너무 편하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뭐 이 정도면은 우리 뭐 나 예. 평생 살겠는데 그렇죠. 뭐, 예. 100세까지 살겠는데 예. 이러면서 이제 백센이니까. 그러니까 집을 튼튼하게 진 거예요. 다용도로. 그래서 가솔린하고 디젤을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보가 왜 그런 전략을 폈냐면 볼보는 이 파워트레인만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따 디자인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전면부를 보시면은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풍구가 굉장히 절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라지에타 그릴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멍 막 뻥뻥 뚫어놓고 뭐 에어 인테이크에다 뭐에다가 요란한데 지금 볼보는 라지에타 그릴 요거 딱 하고 요 밑에 2개밖에 없어요. 그러네. 왜 이렇게 놓은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볼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을 하나로 통일을 한 것도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단순하게 파워트레인을 가져가는 것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드라이브인데 EV 파워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에서도 이 형상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통풍구를 최소화하는 거는 전기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도 그 냉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냉각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버터도 시켜줘야 되고 배터리도 시켜줘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냉각이 들어가는데 그 형상에서도 여기서 크게 변화를 시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통풍구를 가지고 냉각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파워트레인과 전체 형상 자체가 앞으로 전기차로 변화되더라도 볼보에서는 앞으로 이런 어떤 디자인 코드로 계속 우리는 밀고 가겠다. 쉽게 말해서 이제 볼보에서는 멀리 보고 있다 우리는. 우리는 10년 후 그 이상도 보고 있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는 브랜드들이 그 브랜드 정체성을 오래 가져갈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가치 우리가 모터쇼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달해주는 좋은 어떤 맞아. 그런 전략일 수 있어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아주 판매량이 많은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오히려 네. 이제 그런 면이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네. 매년 많이 팔면 네. 그 다량 생산해서 많이 판 다음에 확 또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건 네. 한 모델 바꾸고 나면 몇 대 팔고 또 바꾸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네. 장기간 같은 모델을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더구나 또 이제 유럽 브랜드의 이 느낌이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하면 확 갈아엎고 네. 홈페이지도 가끔씩 막 확 갈아엎고 네. 예전에 링크 같은 게 다 없어지고 네. 막 그런데 유럽 브랜드는 안 갈아엎거든요. 웬만하면은 계속 그걸 가져가요. 그 유럽의 느낌이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유럽 도시들 자체가 네. 변화를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합니다. 그 옛날 것들을 많이 지키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문화를 생성시키고
도로들도 막 몇백 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오래된 어떤 지속 가능한 가치로 지켜나갈 수 있으면 이 프리미엄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죠. 예, 헤리티지라는 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죠. 10년을 타도 그 신품 차를 봐도 내 차가 그렇게 안 낡아 보이는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볼보가 지리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디자인에서 혁신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 혁신이 그 트렌드에 이렇게 휩쓸리는 디자인이 아니라 멀리 보고 있다는 거. 멀리 보고 또 그것이 어떤 외형적인 거에서만 그 규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파워트레인하고 같이 앞으로 변화될 그 진보적인 차세대 파워트레인까지 염두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예, 좋은 변화입니다. 네, 변속기는 아이신 8단 들어가고요. 네. 엔진은 전체가 이제 다 알루미늄으로 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팬까지 알루미늄으로 그러네요. 오일팬까지 예, 알루미늄이네. 만들어냈고요. 네. 요게 이제 1000실린더당 500cc 최적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를 가지고 모듈화 시켜서 적용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지금 7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보의 새로운 드라이브 E 전략이 다운사이징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뭐 딴 엔진 갖다 쓰고 뭐 그 5기통 쓰고 막 이러다가 네. 야 이러면 안 된다. 네. 새 거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이 엔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1.5, 2.0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 만든 걸 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버전별로 이걸 잘 나눠놔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 T5인데 257마력을 내요. 네. 굉장히 준수한 성능이죠. 네, 4기통으로 257마력. 터보차저 달고 257마력이면 우리 뭐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 그 그렇죠. 벨로스트 N 2000cc 터보를 네. 가지고 기본이 250마력 네. 또 무슨 그 퍼포먼스 패키지를 하면 270마력 되잖아요. 네. 딱 여기 지금 그 그렇죠. 상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T6 엔진은 네. 슈퍼차저까지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슈퍼차저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엔진 분리하고 같이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엔진이 가동되면서부터 네. 네. 바로 공기를 네. 압축시켜줘요. 그러니까 터보차저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터보는 어느 정도 이제 배기압이 차야지만 이 부스터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셔를 돌려서 압축을 시키는데 이 슈퍼차저는 엔진만 돌아가면 바로바로 밀어줘요. 그러니까 볼보에서는 이제 한 3,500rpm까지는 슈퍼차저로 밀고 그 이상은 이제 터보로 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급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는데 이게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다. 단점은 뭐냐면 고장 나면 눈물 난다. 아 비싸구나. 슈퍼차저 그것도 비싼데 차저 하나 나가봐.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엔진이라고 무조건 저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왜 그 소비자들은 3,500cc보다 2,000cc가 더 싸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비싼 엔진이 2,000이요? 과급기가 여러 개 달려 있는 다운사이징 엔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0cc의 트윈 터보에 슈퍼차저가 달려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판매하는 OHV 6.2cc 대배기량 엔진보다 더 비싼 그러겠죠. 거니까요. 네.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운사이징 엔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지불한 것보다 더 원가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체적이, 그러니까 배기량 대비 체적이, 실린더당 체적이 작으니까 적게 먹어요. 적게 먹으니까 뱉는 것도 덜하니까 환경에도 기여하고. 예. 그것 때문에 다운사이징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환경 예. 사실은 결국은 그거죠. 사실은 환경 문제 네. 때문에 다운사이징이 생기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볼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진보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볼보 드라이브 E는 모든 제조사들의 다운사이징의 지금 그 그렇죠. 표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잘 그래서 만들었죠. 네. 그래서 2013년부터 BMW도 야 우리도 최적 500cc로 다 맞추고 3기통, 4기통, 6기통으로 가자. 통일했어요. 요 유럽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를 했어요. 이 모듈의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풀스바겐도 그렇고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제조사들도 1500cc, 2000cc 터보로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로 가서 지금 볼보에서는 여기에서 더 한 단계 나가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500cc에서 전기를 물리고 2000cc에서 전기를 물리고 요런 게 가장 지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요 조합이 향후 한 10년간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터리 충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프라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기차로 서서히 넘어가겠죠. 5년 6년밖에 안 된 거니까 그렇죠. 나름 신상이다 이거. 신상이죠. 신상이다. 그래. 예. 그다음에 아이신 변속기도 볼보에서 많이 튜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신 변속기, 이 전륜 8단 변속기가 대응 토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그 가장 높은 토크를 받아내려면 41토크까지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6가 이제 41kg 퍼스미터인데 예, 그것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튜닝이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변속기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잘 만든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은 볼보에서 자랑할 만합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요거 운행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출력 그렇게 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지, 해요. 200. 그러니까 XC90의 2000cc 그 큰 차에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2톤 되는 거를 네. 2000cc로 하라고 네, 심장이 가솔린 네. 2000으로 이러다가는 뭐 심장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실제 오너들이 물어보고서 뭐 괜찮아 뭐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타봐야. 예. 괜찮으신가요? 네. 예. 괜찮으시답니다. 괜찮답니다. 괜찮은 걸로. 예. 이 서브프레임은 예, 여기 보시면은 앞에까지 이제 잘 튼튼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범퍼 쪽으로까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전면에. 네. 여기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쭉 뻗어 있습니다. 위쪽에 사이드 멤버 있고 서브 프레임에서도 잡아주고 있고요. 양쪽으로 잡아주고 있고 이 전체를 다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이렇게 둘러주면 좋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 들어오는 사고도 얘가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힘있게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좋습니다. 강을 썼는데 뭐 넓게 썼어요. 네. 튼튼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서브 프레임이 암 체결해가지고 이 암에서 올라오는 이제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전면부 쪽에 밑으로 이제 이런 것들 주요 부품들을 약간 보호하는 역할도 좀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에 영향은 뭐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안전은 그 위쪽으로 잡아주는 거고. 사람의 안전하고 네. 차 부품의 안전하고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부품을 보호하는 거죠, 지금? 예, 부품을 좀 보호하는 역할로 이게 주요합니다. 요 앞에 뻗은 이것들이 네. 엔진 컴파트먼트 이놈들이 작은 사고에 네.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넓으면 네. 진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암에서 올라오는 게 초당 그 10에서 20 정도 진동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걸 10에서 20Hz라고 하는데 그걸 얘가 이제 잡아서 상쇄시켜 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그 바디에서 받는 헤르츠가 그 우리가 이제 꿀 승차감이다, 비단 승차감이다 1Hz예요. 아, 초당 한 번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어요? 잘 잡으면 있지. 소포 드리븐. 예, 그 소포 드리븐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거 아닌 거 알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포 드리븐에서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내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제조사가 목표가 그렇지. 공진 주파수 바디 쪽은 1Hz예요. 거기에 근접하게. 근데 보통 1에서 3Hz 정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 2에서 3 되면은 불편한 거고, 1 정도 되면은 되게 편안하다 느끼는 거죠. 헤르츠가 높아지면 빨리 진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애들 어머니가 그 자장가 들려주면서 네.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면서 그렇죠. 흔들흔들 하잖아요. 네. 그때의 자실은 제일 편안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네, 네. 이게 1Hz거든. 사람이 움직이면 그거는 1보다 네. 좀 느릴 거예요. 네, 느린데 맞아요. 근데 차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늦게 해버리면 이게 뭐 울렁울렁 그렇죠, 해버리니까 양쪽을 잘 좋아하는 가장 그렇죠. 편안한 게 1Hz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진동이 너무 많아지면 우르르 가고 하면 막 진동 생기고 생각해봐. 불안하잖아요. 애들한테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러면 자겠어? 막 그거는 깨우는 거지. 이거거든. 이거야. 트럭 어. 같은 경우가 몇 헤르츠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나도 모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엔지니어들이 이 공진 주파수를 바디 쪽으로는 1에 가깝게, 1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에서 타이어나 이런 데서 오는 모든 진동이 온갖 주파수를 그렇죠.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로아민이 그 서프레임을 거쳐갖고 이 바디를 거쳐서 사람한테 전달되는데 이게 전기적으로 말하면 로우 패스 필터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로우 패스 필터의 성능이 좋으려면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걸 막 그렇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 휠 허브 쪽 있잖아요. 그것도 스프링 이펙트고 요 위에 스프링도 스프링 이펙트고 요런 부싱들도 스프링 이펙트고 차에 보면 스프링 이펙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여기서 떨리는 것들을 위에서 다 상쇄시켜 줘야 돼요. 걸러주는 거죠. 예, 그러네. 그래서 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운전자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느끼는 차들이 이제 퓨어 스포츠카들이고 요런 차들은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렇게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클도 그렇고 알루미늄 합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 알루미늄 같은데요? 예, 다 알루미늄이에요. 위에 어퍼암도 그렇고요. 여기 더블 위시본인데 요즘은 이제 위시본을 밑에는 트윈으로 안 쓰고 요런 식으로 잡아요. 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알루미늄에
뭐가 들어갔는지가 섞였는지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합금된 비율을 그 원소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알루미늄 요거 한 6070 정도 쓴 것 같아요. AN 6070 정도 쓴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많이 들어가요. 1.5% 들어가요.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그 들어가게 되면 열 처리도 같이 하면서 인장 강도를 높여요. 강은 되게 얇게 쓰는데 되게 두껍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얇게 강으로 이렇게 절곡을 한 거에 비해서 얘가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쓰니까 얘가 아무래도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네. 면적이 넓으면 진동도 잘 잡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들이 있어요. 비싼 차들이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을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암으로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네. 강성도 가져가면서 좀 유연하게 예, 반응할 수 있도록. 요게 그 스틸에 비해서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비싸구나. 이렇게 많이 쓰면 이게 되게 비싼 차라는 거예요. 대중차가 이걸 못 쓰는 이유가 비싸. 재료비가 거의 10배 차이 나요. 강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를 다 썼어요. 네. 네, 고급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보가 이런 어떤 그 재료비는 많이 안 아끼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하도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네. 형상 자체를 보고 해석은 못 해요. 이제.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보고 해석은 못 하고 이제 타보고 몸으로 이제 한번 느껴보고 아 이게 이런 방식의 세팅이구나 저런 방식의 세팅이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요걸 봐서는 이게 언더가 나겠는데 이게 뭐 오버가 나겠 절대 몰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이게 수준이 높아 낮아 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알 수 있는 건 네. 요즘은 이렇게 라운드를 쳐서 최대한 암의 길이를 길게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네. 왜냐면 이 암이 길게 이렇게 체결이 돼 있어야 진동을 또 효과적으로 걸러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브 프레임으로 오는 진동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예, 또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움직임에 대응도 하고 그리고 또 요게 하중을 받게 되면은 토우나 캠버 같은 경우가 자유롭게 또 이렇게 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기하학적으로 잡는 추세예요. 엔지니어들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좋은 차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안하고 좋은 차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부품이 네. 여러 나라에서 막 섞였네요. 네.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차이나라고 돼 있는 거 맞죠? 차이나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너클은 차이나에서 너크는 오고 차이나네. 그다음에 아까 노르웨이가 어디 있었죠? 여기 로암은 여기 노르웨이예요. 메이드 인 노르웨이. 네, 네. 이렇게 부품이 원산지가 차이나. 네. 아 차이나? 우와. 자연스럽지. 뭐야, 자연스럽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 차이나? 그러니까. 취향 저격했어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 취향 저격이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게. 네.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요즘 중국도 그 알루미늄 제조나 뭐 이런 기반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 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좀 많이 꺼려 있었는데 요즘은 뭐 잘하니까. PC 부품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저질만 생산하다가 네. 요즘에는 저질과 고급이 같이 생산되는. 아, 요즘 섞여 중국에서도 있는, 고질 네. 많아요. 네. 고지. 저질만 있는 게 아니라. 고질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그렇죠. 거죠, 중국이.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 요즘 그 하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륜 서스펜션 쪽에 물성을 좀 잘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서브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갑니다. 네, 녹이 아직 하나도 없네요. 새 차니까. 네. 2월 출고니까. 아, 아니, 2월 출고예요? 아, 2월 출고기도 한데 이게 5,000km를 달렸는데도 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질이 좋은 거예요. 엄청 많이 주행거리가 상당히 기시네요. 네, 좀 깁니다. 네. 아. 자, 그 다음에 이 차체 보니까 여기 두껍게 세 예, 가지. 이렇게 발라져 있어서 네. 요 안쪽으로는 안 발라져 있어요. 네. 봅시다. 네, 안쪽엔 없네요. 네. 그 얘기 해주세요. 나사 잘 돼 있다고. 네. 그리고 요 커버도 보면 그냥 부직포가 아니라 그러게. 예, 플라스틱 성형에서 이게 단단해 보이고.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체결 나사들 예, 보시면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오. 이런 아니, 것들이 전용으로 만들었네요. 이런 그냥. 것들이 세심하게 신경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크게 돈을 아끼지 않았다. 네. 불과 50원이라 그래도
이게 뭐 10만 대, 20만 대로 가버리면 굉장히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놓치기 쉬운, 무시하기 쉬운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나머지 그 앞에 신경을 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미 다 정리가 끝났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우리가 부분에는 얼마나 신경을 옷을- 더 많이 썼겠냐. 옷을 정장을 입더라도 네. 제일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구두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두를 낡은 구두를 신고 간다든지 네. 다 깔끔하게 입어놓고 네.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구두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디까지 신경 썼구나, 여유가 어디까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구두만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도 코팅층이 되게 두꺼워요. 어림없이. 네. 아이고. 보면은 네. 엄청나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소음도 많이 차단을 하려는 목적으로 아주 폼을 두껍게 발라놨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이게 크로스오버니까 네. 비포장도 다니는 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노출돼 있는 부분을 네. 안 놔두고 싹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다 돼 있나요? 아, 요 안은 안 안은 돼 안 있죠. 돼 있어요. 커버 있는 부분은 안 돼 있고. 안 돼 예. 있는 곳은 다 있고. 근데 커버가 튼튼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아이언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가 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상처 날 일 없고 하니까 전륜 기반이에요. 네. 네. 전륜 기반이라서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게 트랜스퍼스하게 네. 있는 게 전륜이라는 이야기고 네. 거기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뒤로 쭉 나가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퍼 유닛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앞쪽에 있죠. 예. 잠깐만요. 어디 있죠? 뭐죠? 예, 거기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그 서브 프레임 위쪽으로 있어요. 아, 위에 예. 있나요? 여기서 안. 전륜 구동 기반으로 해서 네. 여기서 물려가지고 트랜스퍼 유닛에서 이렇게 쭉 나가서. 빠집니다. 예, 요즘은 이제 거의 사륜 구동이 전자식 마그나 파워트레인에서 공급받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이커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전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주행할 때는 뭐 9대1 네. 또 전륜 100으로 가다가 필요할 때 뭐 8대2 뭐 7대3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조절이 됩니다. 예,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한 사륜 구동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양PD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지금 이 차에는 뒤에서 찍는 게 잘 네. 보일 거예요. 예, 예. 코일 스프링이 없어요. 쇼크업 쇼버는 있는데 네. 여기 쇼크업 쇼버 있죠? 네. 쇼크업 쇼버 있는데 이게 쇼크 서버잖아요. 보통 여기에 코일 스프링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쇼크 서버 차체를 옆 잡아주는. 둘레로 감겨 있던가 얘하고 별도로 뭐 따로 이렇게 수직으로 놓여 있던가 그러네 없네. 없어요. 왜 스프링이. 없어요? 그리고 원가 절감. 위쪽에 어퍼암 있고요. 네. 예, 로우암이 하나, 두 개예요. 그러니까 로우암이 두 개. 하나, 둘, 세 개로 잡혀 있는 멀티링크인데 스프링은 없어요. 스프링이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그 충격 흡수를 하죠? 안 하겠죠? 자, 댐퍼가 있으면 고문네. 자, 댐퍼는 아 네. 스프링이 충격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진동을 수축을 하잖아요. 줄여주는 그러면 역할을 하는 거죠. 이완을 할 때 그 이완을 잡아주는 놈이거든요. 수습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이 움직이면 수습을 하는 놈인데 수습하는 놈이 있는데 일 벌리는 놈이 없네. 사고 치는 놈 어디 갔어? 그럼 뭐 어. 수습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왜 수습을 해? 왜 수습 사원이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일을 치는 놈이 있어야 얘가 수습을 하는데 없단 말이야. 어디 있을까? 아 있긴 있어요? 아니 수습하는 놈이 있는데 있겠지. 사고를 치는 놈? 일을 쳐야지. 그러니까 수축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스프링은 계속 이 한번 수축을 하면 이완을 하면서 띠용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띠용을 못하게 얘가 잡아주는 댐퍼가 거거든요. 그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 댐퍼가 네.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충격 흡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격 흡수는 스프링이 하는 거예요. 스프링이 하는 네, 스프링이 하는 거고 이 댐퍼는 진동을 예, 진동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격 흡수하는 놈 어디 갔어? 어딨니 도대체? 너. 양 PD 두뇌 풀가동. 아 나야? 나야 돼. 이게 뭐라고요? 이거 뭐? 이거 이거? 상하 색깔? 이거? 어. 아, 얘요? 얘요? 못 보던 게 있으니까 개지 않을까요? 야. 맞췄구나. 요걸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스프링 맞아요. 이게 이제 네. 스프링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다 자, 되는. 이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쭉 그러게요. 나가서 여기까지. 여기 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색깔이 여기까지 하나의 부품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차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차체를 올리고 차를 내리면 바퀴를 내리면 얘가 더 밑으로 숙여지면서 활처럼 되겠죠, 활. 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하면서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군요. 그 왜 트럭 옆에 주행할 때 보면 네. 그 트럭 바퀴 쪽에 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 그 트럭 판 같은 앞뒤로. 거 있어요. 네, 그럼 판 스프링 있잖아요. 그거를 리프 스프링이라고 해요. 리프 스프링. 근데 얘는 쟤는 뭐야? 앞뒤로가 아니고 뒤만. 좌우로 연결돼 있다고 해서 트랜스퍼스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 리프 스프링이에요. 네. 예, 트럭에 있는 거는 다 판식이고 얘는 단판이고 그리고 트럭에 있는 거는 단순 스틸이고 그렇죠. 쟤는 뭐 스프링 강이긴 하지만 네. 얘는 폴리우레탄. 네. 예. 그러니까 저게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볼보 트럭이야 이거? 아, 그렇지.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어요. 왜 판 스프링이야? 리프 스프링이 무슨 말이야 지금? 멀티링크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요 소재가 네. 이 소재가 무슨 소재냐면 록타이트 맥스 2라는 소재예요. 새로 들어보는 네, 그 록타이트 이게 뭐 별로 어려운 소재는 아니에요. 록타이트라고 왜 편의점 가면 순간 접착제 사잖아요. 네. 순간 접착제 상표 잘 보세요. 이거 뭐라고 써 있냐면 록타이트 순간 접착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록타이트가 접착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록타이트 맥스 2가 이제 2012년도에 개발이 된 신소재인데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조용 폼이라 그래요. 그 요즘 왜 그 자동차 보면은 그 자동차 판넬을 용접을 하지 않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 있어요. 맞아. 그걸 구조용 접착제라 그래요. 근데 구조용 접착제를 붙여놓으면 왜 좋냐면 구조용 접착제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붙어요. 그 다음에 기밀도 잘 되고.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접착을 해서 충돌을 시켜보면 용접한 차보다 더 강하게 잘 버틴다. 이런 실험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체 그 철판들이 그 고장력 강판이라고 해도 스폰 용접을 하면 스폰 용접 자체가 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뜨겁게 네. 그 전기를 통해서. 근데 그 열을 받으면 그 자리에 그 포인트에서는 강성이 떨어지고 떨어지죠. 네. 네. 근데 접착제를 딱 붙여놓으면 그냥 같은 품질로 균일하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성이 네. 변화가 없이. 그 다음에 최근에 기가 스틸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볼보가 지금 어떤 스틸을 많이 쓰냐면 이 친구들이 한 15년 전서부터 UHSS 강을 썼는데 UHSS 강 어느 정도 강한 걸 썼냐면 800메가파스칼 정도의 강을 썼단 말이에요. 초고장력판을. 강하면 강할수록 용접이 잘 안 돼요. 용접을 해도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넣으려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성이 변화가 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문제 있냐면 요즘에는 카본 파이버나 그 유리 섬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도 6070 정도면은 괜찮은데 2024는 초두랄루민이고 700이나 707호는 초초두랄루민이에요. 초초. 왜 이렇게 초초까지 들어가냐면 이게 거의 한 550메가파스칼에서 600메가파스칼 사이에 강도가 나오고 용접으로 잘 안 붙어. 그래가지고 볼보든 뭐 폭스바겐이든 뭘 이제 도입을 했냐면 이제 레이저로 지져서 붙이자. 레이저로 붙였는데도 이게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henkel이라는 회사가 1876년도에 세워진 회사인데 생활 그 화학 회사예요. 그 왜 그 마트 가면은 그 퍼실 알지? 퍼시 알지? 네, 퍼실이 뭐예요? 그거. 세제. 그걸로 유명한 회사예요. 아, 그게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구조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록타이트 맥스 2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붙이자. 그 실제로 그 포르쉐 그 컵3에서 그 차체를 그 록타이트 맥스 2로 붙였어요. 엄청 잘 붙나 보네. 이게 한번 붙으면 강하게 붙으니까 차체 강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강판 열 변형도 없고 그 다음에 기밀성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 다 그 커버를 하는 그런 소재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거를 경화시켜가지고 스프링으로 만든 거야. 저 위에 거. 그렇죠.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이 얼마나 많이 그 폭력에 사용이 되냐면 폴리우레탄을 섬유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짠 게 알칸타라예요. 그렇구나.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소재가 신소재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철로 만든 리프 스프링하고 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저 스프링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저게 가격이 비싸냐? 당연히 비싸죠. 왜 비싸냐면 제조업은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산 그렇지.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록타이트 맥스 2로 리프 스프링을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걔네 하나만 되겠죠. 한 군데밖에 더 있겠어? 뭐 henkel에서 공급을 해가지고 가공하는데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저거를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잖아요. 남들 다 하는 포맷으로 차를 만들지 않고
나만의 포맷으로 차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럼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또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 축적도 충분하지 않아서 수율도 안 좋을 거야. 볼보에서 옛날에 저런 리프 스프링을 쓴 적이 있어요. 30년 전, 네, 80년대 네, 중반. 네, 네. 그리고 미국 차 콜벳에서도 쓴 적이 있고. 네. 근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한 20년 동안 안 쓰다가 그렇죠. 4, 5년 전부터 야, 우리 다시 이걸로 가자. 그렇죠. 해서 나온 게 이제 이건 거예요. 저게 볼브만 쓰는 거예요 지금? 아, 사실 리프 스프링은 네.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철 스프링이 사용된 데가 1670년 정도 됐었어요. 그 마차에 사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리프 스프링이 처음 개발된 게 1805년일 겁니다. 1805년에, 영국의 마차 제작자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던롭이 1865년에 고무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거죠. 그리고 나서 요즘 저 댐퍼 있잖아요. 네. 댐퍼는 1901년에 독일 스포츠카 제작자였는데 이름이 모리슨? 예,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누구한테 네. 물어보시는 거죠? 제 기억력이 물어봅니다. 독일의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1901년도에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리프 스프링은 네. 1805년이니까 200년도 넘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처음엔 나무로 만든다가 그다음에 강철을 여러 개를 더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다가 요게 이제 최신 소재 버전이에요. 자, 그럼 폴리우레탄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뭐가 좋으냐? 저 판 스프링으로 딱 들어가니까 네. 위에 스프링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다 비죠. 그죠 비죠. 그 공간 활용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실내가. 첫 번째로 네. 이 댐퍼 주변에 스프링이 감고 있으면 이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커지는 거를 담으려면 이게 좁아들어야 되잖아. 저 프레임이.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드라이브 샤프트잖아요. 네. 근데 뒤에 멀티링크든 어쨌든 스프링을 달아 놓으려면 네. 스프링 이 위에 차체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이브 샤프트로 후륜 구동을 시키려면 네. 이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간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옆으로 달고 비껴 달고 막 하는데 얘 높이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예? 이거하고 크게 간섭을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얘의 전체적으로 그냥 프레임에 딱 옆으로 달아놓으면 되니까 이 공간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 여러모로 유리한 거죠. 이 위에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또 크로스 멤버 사이로 이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공간도 거의 안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탄성이 있으면서 충격 흡수를 잘하는 소재고 변형에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철처럼 투박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충격 흡수도 스프링처럼 잘 잡아주면서 뒤틀림이라든지 또 변형이라든지 차체의 어떤 진동을 흡수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볼보에서는 지금 이 소재를 가지고 리프 스프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스프링을 쓰는 거에 비용이 엄청 비싸게 될 거예요. 엄청 비싸게 될 돈 거예요. 쓰고 있는 예. 거예요, 지금. 그럼 진짜 비싸게 만든 거. 굉장히 요거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소재가 쉽게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초초 두랄루민 얘기했잖아요. 그 슈퍼카에는 7075 같은 초초 두랄루민이 들어가는데 그런 소재를 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이 아까 우리가 저 알루미늄도 강에 비해서 10배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럼 초초 두랄루민은 20-30배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이것도 henkel사에서 그 특허를 내서 아마 싸게 공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소재 자체가 또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가지고 소재로 그 신소재로 가공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비싸요. 알칸타라도 그래서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들에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 트렁크 공간도 넓어지고 실내 공간도 넓어지고 주행성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아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리프 스프링이라면 네. 트럭의 대명사 뭐 이런 그렇죠. 느낌. 네. 예? 그래서 리프 스프링이라는 말을 들으면 트럭이야? 뭐 이런 그렇죠.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 멀티링크가 1980년대 이제 대중차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멀티링크 되게 비쌌어요. 되게 비쌌어요. 구조 자체도 복잡하고. 근데 지금은 멀티링크 싸요. 지금 많이 쓰거든요. 나중엔 예. 저것도 싸지겠네요. 예, 싸지죠. 이것도 이제 많은 제조사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이걸 가공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또 henkel사에서 록타이트 맥스 2 소재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싸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형차에 들어가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소형차들은 토션빔을 아직도 쓰는 이유가 공간 확장이 토션빔이 좋거든요. 근데 리프 스프링을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 로우암 잡아놓고 위에만 하나 잡아놓고 스프링을 이렇게 걸면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소형 크로스오버라든지 소형 승용차에 굉장히 좀 좋은 소재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좀 하이엔드급의 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단가가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거나 이게 대중화되면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거는 클리오 같은 차, 또 i30 같은 그런 차들이에요. 그런 차들에게 굉장히 이게 실용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그 스프링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튜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리프 스프링이 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판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이 그 탄성이 예. 균일하든지 어떤 목표 탄성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스프링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중앙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요, 지금. 그래서 보면. 어디 봅시다. 예. 이쪽 하죠. 네, 보면은 그 여기서 뒤에서 봐요. 예. 뒤에서. 이쪽에서. 아 여기 뒤에서. 여기 보시면 네. 끝은 가늘고 살짝 두꺼워지고 있어요. 조금 네. 두꺼워지는구나. 두꺼워지는 네. 거죠. 네. 여기는 잘 안 보이고 보면은 두꺼워집니다. 뭐 세제하니까 뭐 세제 따위를 만드는 데가 무슨 뭐 그 록타이트 맥스 2를 만들었다. 그 뭐 서스펜션 이 말이 돼? 그건 뭐 세제나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최근 15년간 타이어가 엄청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15년 전에 나온 타이어랑 지금 타이어를 비교를 하면 15년 전에 퍼포먼스 타이어하고 지금 나오는 사계절 타이어하고 성능이 비슷하죠. 지금 나오는 사계절 타이어가 더 종합적으로 좋아요. 왜 좋을까요?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기술이 왜 발전했는 줄 알아요? 시대가 변하면 기술이 발전. 그 핵심을 세제 업체가 가지고 있었어요. 세제 업체가. 자, 세탁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통돌이든 드럼이든 빨래가 엉키지 말아야 돼. 그렇죠. 자, 그럼 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세제는. 잘 빨려야 돼. 세제는 찬물에서 잘 풀어져야 잘 돼요. 녹아야 돼, 맞아. 그지? 이 잘 풀어지게 하는 기술이 세제 업체가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어떤 그 조직이 물에 잘 융화가 되게 하는 그 기술을 세제 업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타이어 업체에서 채용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실리카 그렇죠. 하는 실리카가 단단한 소재하고는 잘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실리카를 제대로 섞지를 못해가지고 사가 웹 그립, 스핀 그립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라이 그립은 다 좋았는데 그런데 세제 업체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나니까 타이 업체들이 그 화학 성분을 가져와서 실리카랑 카본 블랙과 같은 단단한 소재랑 섞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밀착이 잘 되더래요. 아주 미세하게 달라붙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타이어들은 사계절이든 퍼포먼스 타이어든 실리카가 굉장히 안착이 잘 돼요. 그래서 젖은 노면이든 또 스핀 그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가 미끄러질 때 리니어하게 미끄러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확 미끄러져 버렸거든요. 그립을 미끄러지게 하면 확 나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세제 업체에서 개발한 그 융화시키는 그런 화학 성분에 대한 기술, 그 기술력이 타이어의 성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업체가 자동차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세제 henkel사에서 그 구조형 접착제가 자동차 안전과 제조에도 앞으로는 방향을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1년서부터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거의 접착 방식으로 할 것이다. 용접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비 공장에서도 좀 부족하면 야 편의점 가서 록타이트 사와 해갖고 그렇죠. 그런 세대가 올 거예요. 예. 올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순간 접착제는 그냥 생활 접착제지만 이런 구조용품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지나면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 갖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 학부에서 보면 가장 프라이드가 높은 학과가 어딘 줄 알아요? 공대에서? 물리나 화학과는 기존에 있는 자연 현상이라든지 과학의 사실을 밝혀내는 탐구하는 순수 학문인데 화학공학과는 또 아니거든요. 화학공학은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자연에 있는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해내는 데라
화공과 학부생들이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뭐든 다 할 수 있다. 화공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먹는 게 술이잖아요. 예, 다양한 조제해가지고. 그래서 비커에다 따라. 그래서 생활화학이 굉장히 이렇게 자동차든 제조든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 리프 스프링은 그 화학공학의 산물이다. 그래서 대단한 거다. 화공을 왔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볼보에서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하고 저 새로운 록타이트 맥스2의 소재로 만든 폴리우레탄 매트릭스의 리프 스프링은 훌륭하다. 네, 요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저 다운사이징을 모듈화 시킨 거와 이 리프 스프링은 소형차에 빨리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형차들도 제조 공정 단순하게 하면서 넓게 실내 공간 뺄 수 있는 좋은 제조 방법인데 빨리 대조가 됐으면 좋겠네요. 원가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자, 로우암은 네. 다 만들어지고. 로우암은 또 이태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요? 여기 되게 네. 멋있는 데서 많이 만들. 어디네요? 전 유럽을 뭐 중국, 유럽, 여기 예. 메이드 인 이태리. 뭐 다국적 기업 답네요, 진짜. 예. 뭐 볼보가 그냥 볼보가 라틴어로 나는 구른다거든요. 전 세계를 그래요? 굴러다니면서 만들었군요, 그냥. 이름 되게 직관적이다. 왜냐하면 볼 베어링 회사였거든. 어. 예, 볼보가 볼 난 베어링 구른다.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네. 이 볼보라는 프로젝트가 원래 네. 그 볼 베어링을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이름이었어요. 1915년에. 근데 그 프로젝트가 엎어져가지고. 엎어졌어요? 네. 1926년도에 요 자동차로 우리가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모회사에 제안을 했는데,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봐. 경영진들이 오케이를 하면서, 야, 그럼 옛날에 1915년에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명칭을 한번 붙여봐. 그래가지고 볼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로고가 약간 볼 베어링 로고예요. 그 베어링 로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로우암도 보면은 이제 요 차는 네. 뭐 기동력 있게 달리기보다는 빡세. 좀 실용적이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타야 될 차기 때문에 요 로우암 형상이 보면은 이제 좀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동력 네. 있게 달리는 차하고 그렇지 않은 차의 구분. 기동력 있게 세팅되는 차들은 토우 캠버를 조금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암 구조 자체를 세팅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하중을 받았을 때의 토우 캠버 변화에는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그런 구조인 구조? 거죠. 그래도 얘가 기본적으로 잘 달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하중을 받았을 때 토 아웃이 되는 구조고 네. 하중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 캠버가 되는 구조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구조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 멀티링크가 들어가면 웬만하면은 뭐 다 그렇게 잡아주고, 이거 굳이 또 얘를 하나 뽑아놓은 이유가 또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얘가 이제 하중을 얘가 넓게 이렇게 두 개로 잡고 있으면은 완전히 이제 변화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는 건데 굳이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탱하는 역할을 네. 하고 얘는 말 그대로 신호선 역할, 그렇죠. 컨트롤 암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 역할을 딱 하면서 네. 기울어져 앞으로 싹 밀어줄게 네. 하면서 이렇게 얘가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각도라든지 길이를 보면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은 아니에요. 네.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멀티링크가 그런 어떤 유연한 토우 캠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그 기본 구조는 가져가는데 뭐 그냥 뭐 이걸 가지고 뭐 달리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느낌인 거죠. 기본적으로 해놓지만 달리려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 그냥 뭐 무리하지는 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네네. 전반적으로 막상 참- 달려보면 예. 막 우와 너무 좋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우리가 있는 아직 거죠. 달리기 전에 달리기 전입니다. 예. 막 리프 스프링이 그냥 막 마술을 부릴 수도 있어요. 마감이 참 잘 됐네요, 차가. 맞아, 뭔가 예. 깨끗한 느낌이야. 깨끗하고 깔끔하고 깔끔한 느낌. 군더더기 없고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디자인 자체가 이 간결, 그다음에 간결. 실용적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스. 지금 요 기계적인 구성도 보면 되게 그러네요. 간결하고요. 이게 요 스테빌라이저는 되게 얇게 들어갔는데 아마 리프 스프링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틀어지는 걸 또는 잡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자체는 뭐 두껍게 안 들어갔습니다. 보통 전륜 구동 기반이면 후륜 쪽에 약간 좀 두껍게 쓰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배분도 사륜 배분도 되고 리프 스프링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좀 얇게 잡았네요. 깨끗합니다, 차가. 신차라서 좋네요. 자, 그럼 뭐 여기 마무리 하시고요. 엔진 룸으로 가보시죠. 네. 네. 그러시죠. 조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